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끊긴 인천과 제주의 바닷길에 여객선이 이르면 9월 말에 재취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을 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해서 여전히 국민들 가슴속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재취항할 여객선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예, 여객선의 이름은 비욘드 트러스트 호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10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객선의 뜻을 해석하면 신뢰 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항사인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인천과 제주 간 항로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던 항로라며 신뢰 그 이상이라는 천방명의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 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무게 27,000톤 규모로 세월호의 약 4배입니다. 내일 30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비욘드 트러스트 호에 대한 건조가 완료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하이렉스 스토리지에 건조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클 텐데요. 여객선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또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운항사는 어떻게 이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죠? 운항사인 하이렉스 스토리지는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블록 로딩 시스템을 구축해 여객선을 운항할 방침인데요. 예. 운항사는 과거 기존 선사들이 배를 운항하면 짐이 한쪽으로 무겁게 실려서 이 짐이 기울어지게 되고 이때 1등 항해사가 화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배의 균형을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증선과 과적으로 배의 보건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을 하던 중 급변침으로 배가 좌연으로 기울면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서 보건성을 잃고 침몰됐다고 운항사는 지적했습니다. 예. 운항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욘드 트러스트호에 화물을 싣는 구역을 22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블록별로 짐을 한 개씩 실을 때마다 무게를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짐을 균형 있게 싣는 블록 로딩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운항사는 지난달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항해 통신 장비와 안전시설 등에 대해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속도 기능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며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로딩한다 뭐 이런 뜻은 알겠는데 블록 로딩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운항사는 배 각 구역별로 실리는 화물 무게를 실시간으로 로드마스터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차의 경우 무게가 보통 800kg 정도인데 화물 무게로 봤을 땐 가볍기 때문에 배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블록 로딩 시스템은 이 무게로 쌓인 각 구역의 무게의 변화까지 감지하면서 균형되게 실리는 것을 확인한다고 운항사는 강조했습니다. 예. 또한 차량을 배에서 실으려는 탑승자들은 부도 안에 설치된 개근대에서 차량에 실린 그 짐의 무게를 측정한 뒤에 차량 선적 지시증을 발급받아서 운항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1등 항해사는 화물을 배에 싣기 전에 화물 리스트를 갖고 짐을 각 구역별로 어떻게 분배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분들은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책임질 선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운항사는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질 선장으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채용한 상태로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은 과거 세월호와 오하나마호에서 1등 항해사로 10년 동안 인천과 제주 간 항로를 오간 경험이 있고 이후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다니는 대형 카페리 선장으로 일했다고 운항사는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여객선이 재취항할 일만 남았겠는데 어떻게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한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요. 네. 운항사가 인천과 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끝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이요? 네. 운항사가 금융대출 600억 원 상당을 현대미포조선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이 마무리돼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융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당초 신규 사업자로 탈락된 A업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예. 신규 건조되는 선박의 크기가 160m를 170m로 높였다는 이유, 그리고 2만 1,000톤급을 2만 7천 톤급으로 업그레이드한 것, 그리고 기한 내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운항사인 하이렉스 스토리지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행정적이나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 불속행 제도를 통해서 이르면 9월 말에 소송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예. 하이렉스 스토리지는 A업체의 대법원 상고 접수 날짜가 지난 6월 20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제도는 보통 3, 4개월 정도 소요돼서 빠르면 3개월 정도인 9월 내로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잘 돼서 여객선 이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해요. 신뢰 그 이상, 네. 비욘드 트러스트. 여객선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